안녕하세요. 쑥이서점 팔방미 영숙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지언정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유명한 연설가였던 동시에 경청의 고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연설하는 자리에서 한 여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몰랐고 말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그 여자를 향해 몸을 기울인 채 그녀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무슨 뜻인지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행사 사회자가 중간에 그녀의 질문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클린턴에게 다른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여러 질문에 관한 대답을 마친 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방금 그녀가 했던 질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듣는 법을 배워서 상대가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웃으로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은 평소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다른 한 집에 비해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해 가난한 집의 수확이 시원치 않자 부유한 집에서 쌀을 빌려주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이웃은 쌀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식량이 많은데 자기는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부잣집이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관계가 좋았던 두 집은 원수지간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친절의 병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과도한 선의와 섣불리 호의를 베푸는 것은 모두 자기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최선책을 내놓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거절을 가볍고 쉽게 생각하세요. 거절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일이 꼬입니다. 대신 거절을 할 때는 너무 미안한 어조도 너무 강한 어조도 아닌 친절함을 갖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단지 이 문제 하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뭘 하자고 하든지 계속 좋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뜻에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상대는 당신이 주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래 일요일에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근데 요일을 바꿨으면 좋겠어. 좋아, 문제 없어. 토요일로 바꾸고 싶어. 그래? 지난번에는 파스타 가게 말했었는데 중국집으로 가고 싶어. 좋아. 그럼 금요일에 다시 정하자. 어쩌면 토요일에 많이 바쁠 수 있거든. 괜찮아. 남자는 어떤 말이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니 중간에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래 일요일에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근데 요일을 바꿨으면 좋겠어. 좋아, 문제 없어. 토요일로 바꾸고 싶어. 일요일에 무슨 일 있어? 응, 여동생이 지방에서 올라온대. 그래, 좋아. 지난번에는 파스타 가게 말했었는데 중국집으로 가고 싶어. 아, 내가 유명한 식당 알아. 그럼 내가 토요일에 먼저 가서 좀 볼게. 만약에 괜찮으면 일요일에 네 여동생도 함께 데려와. 우리 셋이 같이 먹자. 그래, 좋아. 무조건 상대의 말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대화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일종의 미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를 조소라 하는데 조소는 스스로를 희롱해서 다른 사람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는 심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좋은 처방이자 중요한 교류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조 섞인 말을 재밌고 생동감 넘치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심리 상태를 조절하게 되고 대화의 상황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수많은 유명인사들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더 좋은 소통의 효과를 얻어내고 공경에서 벗어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조롱을 피하는 것은 해탈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조를 배우는 겁니다. 말투나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데요.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닌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 센스를 익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말 센스의 비밀은 대화의 길잡이로서 언어 구사의 달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책으로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대하의 변화로 대하의 즐거움이 가득해져 보세요.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